지금부터는 그 자바에 있는 부동소수 타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바는 총 두 개의 부동소수 타입의 원시 타입을 제공하고 있고요. float, double, 요게 두 개의 부동소수 타입인데 이 중에 더블이 기본 타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부동소수 상수를 프로그램 내에 사용하게 되면은 더블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플로트로 해석하길 원하면은 F 또는 소문자 F를 써서 표현하면은 플로트 타입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플로트와 더블도 일정한 크기를 이용해서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하는 방식 때문에 정수 타입보다는 도메인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플로트도 0을 기준으로 최대 양수값, 최소 음수값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정수와 차이점은 정수의 경우에는 이 전체 구간이 있으면 이 전체 구간에 있는 모든 정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소수는 어떤 일부 구간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 구간에는 무수히 많은 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모든 수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올림 오차라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특정한 어떤 수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와 가장 가까운 수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 실제 내가 원하는 값과 그 컴퓨터 내부에 저장된 값이 달라서 나타나는 그 오류를 반올림 오차라 하고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정수의 경우에는 이의 보수 표현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가능한 많은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맨 최상의 비트가 부호 비트이지만 부호 비트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값으로 해석이 됩니다. 4비트인 경우에는 요 1이 마이너스 8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부동소수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 부동소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맨 최상의 비트는 오직 부호 비트로만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4비트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부동소수를 표현한다고 하면은 1000도 0이고 000도 0이 됩니다. 그래서 0의 표현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0과 마이너스 0 이렇게 두 개가 표현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여기서처럼 이 정수에서는 음수와 양수가 대칭적이지 않지만 부동소수는 음수와 양수가 대칭적입니다. 따라서 여기 상수 보면은 원래 정수에서는 맥스 밸류가 여길 나타내고 민 밸류가 여길 나타냈었는데 더블에서는 민 밸류는 0과 가장 가까운 제일 작은 값이 민 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요 두 개를 원하면은 요 값의 앞에 부호를 붙이면은 요 값과 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돌아와서 이제 반올림 오차가 부동소수를 썼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소수도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부동소수를 사용할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되는 경우는 아주 정말 큰 수 아니면 그게 가능하지 않고요. 그래서 정수를 처리할 때는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오버플로우이고 부동소수를 처리할 때는 제일 주의할 점이 오버플로우가 아니라 반올림 오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우리가 기대한 값은 5를 뺀 다음에 다시 뺐기 때문에 5를 얻을 걸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4.0이 출력됩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정상적인 값과 부동소수 계산했을 때 다른 값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반올림 오차 문제이고요. 내가 원하는 수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블이 기본 타입인데 이 더블은 8바이트로 표현이 되고 나중에 설명드릴 플로트는 4바이트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도메인이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도메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타낼 수 있는 그 정확도가 더 간격이 플로트가 더블보다 더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더블이 더 많고 플로트는 같은 구간에서 나타낼 수가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성은 플로트를 사용하면 더 떨어지는 반올림 오차가 더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더블 타입의 상수, 부동소수 상수들은 십진수로 주로 표현되지만 자바 5부터는 P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16진수로도 표현할 수 있고 십진수로 표현할 때도 그 또 다른 표현법이 있는데 과학적인 표기법이라고 해서 뭐 12, -5 이런 식으로 과학적 표기법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부동소수 상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부동소수 소수는 그냥 10.5로 표현하게 되면은 더블로 해석하기 때문에 굳이 뒤에 어떤 전미사를 붙일 필요가 없지만 그냥 10이라고 쓰면 이 10은 인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함수가 있을 때 더블로 받는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10을 정수로 해석한 다음에 다시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동소수로 바뀌는 타입 변환이 일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효율성이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0.0으로 쓰면 되는데 10.0으로 안 쓰고 10D로 써도 이 10D로 D 또는 대문자 D를 쓰게 되면은 부동소수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자바FX 코드를 좀 보시면 이런 표현들을 가끔 많이 씁니다. 10.0이라고 안 쓰고 10D. 그럼 10D라고 하면은 부동소수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 정수지만 정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부동소수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소수에서는 우리가 정수에서는 0 나누게 하면 예외이고요. 그리고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양수가 음수가 되고 음수가 양수가 되는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블에서는 언더플로우라는 게 하나 추가가 되어 있고요. 정수에서는 없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더라도 엉뚱한 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무한대 값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더라도. 그리고 언더플로우는 요 값보다 더 작은 값을 못 나타낼 때 생기는 문제인데 이 경우에는 언더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냥 0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언더플로우가 일어나든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든 또 0 나누기를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7.0을 0 나누기를 했을 경우에 예외가 되는 게 아니라 무한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0 나누기도 이제 부동소수에서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만 이제 문제가 되냐면 0을 0으로 나눈 요 한 가지 경우에만 이제 해당 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NaN이라는 상수값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뭐 예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로트는 이제 4바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확성이 더 떨어지고요. 하지만 공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제 공간 절약하기 위해서 더블 대신에 플로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플로트로 어떤 부동소수 상수를 인식하도록 하고 싶으면 F 전미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 초기화할 때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그 대입을 할 때 그 부동소수 상수를 쓰게 되면은 이제 더블로 인식되게 되겠고 더블은 F에 저장이 안 되니까 이제 오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사용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동소수 연산은 이제 설명이 드렸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나머지 연산을 부동소수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C and C++에서는 이제 나머지 연산을 부동소수에는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롱보다 더 큰 정수가 필요하다든지 이제 부동소수에서 나타나는 그 반올림 오차가 문제가 된다든지 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빅 인테저나 빅 데시멀과 같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바는 연산자들을 다중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빅 인테저와 빅 데시멀을 사용할 경우에는 식들을 연산자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없고 여기서처럼 함수들을 이용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측면에서는 일반 부동소수나 일반 그 원시 타입을 쓰는 것보다 상당히 느려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 빅 인테저와 빅 데시멀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보보호를 전공하고 있고 암호 기술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 암호 알고리즘들은 매우 큰 정수들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컴퓨터 라이브러리로 구현할 때 이런 빅 인테저를 실제 암호 라이브를 구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 타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2장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바는 이제 캐릭터가 1바이트가 아니라 2바이트, 기본적으로 2바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들 때부터 유니코드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C 언어도 그것을 계승한 C++와 달리 자바에서 문자 타입은 캐릭터는 2바이트이고 실제 정수 타입으로 양의 정수만 표현하는 값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떤 정수 계산할 때 캐릭터 타입을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주로 이제 그 문자를 처리할 때만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 유니코드가 2바이트이지만 실제 현재 유니코드는 2바이트 같고 모든 다중 언어를 나타낼 수가 없으며 이모지 같은 경우에도 총 4바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자열을 처리하거나 이럴 때 어떤 색인으로 그 요소들을 접근할 때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문자를 처리할 때는 예전과 동일하게 그냥 색인 기반으로 1, 2, 3, 4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유니코드에서는 이제 그 하나의 문자가 2바이트를 넘어가는 경우도 특수 문자 같은 경우에 특히 이모지나 뭐 한문 뭐 이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문자 타입을 우리가 사용할 때 두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코드 값과 인코딩. 그래서 코드 값은 각 문자에 해당되는 정수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니코드는 아스키 코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 C에서 아스키 코드를 사용했을 때 그 대문자 소문자의 코드와 유니코드에서 코드 값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문자 A는 65고요. 아스키 코드에서도 65라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제가 프로그래밍 그 학생들이 프로그램하는 거 보면은 실제 프로그램 코드에 요 문자 대신에 65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문자를 판단할 때 뭐 C가
65보다 크고 and c가 뭐 맵보다는 작고 이렇게 코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 C 변수에 있는 문자가 대문자인지 판단하는 게 더 올바른 코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값과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가 영문자를 처리할 때 이제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소문자나 대문자는 이제 그 인접한 문자가 그 문자의 코드 값이 플러스 1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코드 값이 있으면 여기에 플러스 1한 거의 코드 값은 B가 되는 그 그것만 이제 알고 프로그램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문자도 마찬가지고, 그 숫자들은 0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1, 2, 죄송합니다. 요 순서로 코드 값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만 이해하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숫자, 소문자, 대문자 순으로 코드 값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 값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또 좀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문자를 영문자를 정렬할 때 요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문자가 먼저 나오고 죄송합니다. 틀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대문자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소문자가 로 소팅하는, 그러니까 애플이 있으면 대문자가 먼저, 이 문자가 더 앞에 나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코드 값에 대해서 기억하고 필요할 때 이제 코딩 하면 되겠고, 절대 이렇게 문자 코드 자체를 상수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람직하냐면 가독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혹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미래에 전혀 다른 코드 값을 사용할 경우에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런 숫자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잘 동작을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코드값 말고 인코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인코딩은 주어진 코드 값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로 요즘은 UTF-8, UTF-16, UTF-32 이런 그 인코딩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웹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 UTF 인코딩들을 많이 쓰는데, 윈도우 운영체제 자체는 기본 인코딩으로 유니코드를 아직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맥에서 작업한 그 소스를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열었을 때 한글이 깨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코딩을 이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기본 인코딩이 아니라 이제 그 유니코드로 바꿔주시면 이제 깨진 한글이 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코드가 최대 4바이트이기 때문에 4바이트지만 모든 유니코드가 4바이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UTF-8은 그 바이트 단위로 코드를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UTF-16은 2바이트 단위로 나타내게 되겠고, UTF-32는 항상 모든 문자를 이제 32비트, 4바이트로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TF-32를 쓰면은 더 많은 그 크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텍스트 파일들이. 근데 이제 이 인코딩은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 할 때는 별로 인식하지 않고 프로그램 하시면 되겠고, 어떨 때 필요하냐면은 텍스트 파일에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저장된 어떤 텍스트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에는 이 텍스트 파일이 어떤 인코딩으로 UTF-8로 되어 있는지, 뭐 그 밖에 어떤
다른 인코드 되는지 알아야 올바른 인코딩으로 읽어드려야 제대로 올바르게 해석해가지고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바 18부터는 기본적인 인코딩을 UTF-8로 사용합니다. 기존에는 운영치에 사용하는 기본 인코딩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이제 자바 자체적으로는 UTF-8을 기본 인코딩으로 사용합니다. 이 측면에서는 이제 윈도우에서 사용할 때 조금 다르게 동작할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유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이거 다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 그 코드 값에 대해서는 이제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영문자, 소문자, 대문자 코드는 차례대로 할당이 되어 있고 숫자를 나타내는 문자는 0부터 차례대로 할당이 되어 있고 그 숫자, 대문자, 소문자 순으로 이제 코드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알면 이제 영문자들을 정렬할 때 숫자가 먼저 나오는지, 대문자가 먼저 나오는지, 소문자가 먼저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코드 자체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확장 문자열 역/u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실제 이렇게 역/u를 이용해서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자 타입 관련해서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인트를 설명될 때 설명했듯이 이제 캐릭터 바이트 쇼트가 계산식에서 등장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정수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바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문자에다가 더하기 2면 이제 C 문자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할 텐데 이 경우에 이제 바를 쓰게 되면 소문자 A 문자 더하기 2는 요건 캐릭터고 요건 인트니까 어차피 얘도 인트로 바뀔 거예요. 앞서 말한 자동적으로 캐릭터로 바뀐다는 걸 적용하지 않아도 두 개의 타입이 다르면 확장 변환을 한 다음에 덧셈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정수로 바뀌니까 요 바는 정수 타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캐릭터 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이런 식으로 C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얘는 캐릭터고 정수니까 또 정수로 자동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트 타입이 되기 때문에 얘를 다시 내가 소문자 하나 증가가 된 소문자로 얻고 싶고 캐릭터 타입을 처리하고 싶으면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 주의해야 되겠고 요 경우에도 캐릭터 더하기 캐릭터는 캐릭터가 아니라 인트가 되니까 요 버전의 다중정의된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이용한 연산 물론 이런 거는 이 캐릭터가 자동 정수상수로 바뀐다는 거를 기억하지 않아도 두 개의 타입이 다르면 이제 확장 변환한다는 걸 생각하면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두 개의 캐릭터를 더하더라도 뭐 이렇게 더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이렇게 더했을 때 얘의 결과는 인트다. 자바에서는 그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문자를 처리할 때 우리가 많이 기억해 둬야 돼, 많이 사용하는 메소드들은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면은 캐릭터라고 하는 이제 문자 타입을 객체 타입으로 바꿔주는 래퍼 클래스의 이제 스태틱 함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용해서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뭐 등등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쉽게 내가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지만 항상 라이브러리에 그 기능을 하는 어떤 함수가 있으면 내가 직접 if문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코딩하는 게
더 가독성이나 이제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이런 필요한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원시 타입은 논리형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불리언 타입은 true, false 두 개 값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고, 이제 자바에서 모든 조건식, 이제 if문, 스위치문, 그리고 반복문에서 사용되는 그 반복의 종료 조건을 검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건식들이 다 모두 불리언으로 평가가 돼야 되겠고, 자바에서는 다른 원시 타입이나 또 다른 타입들을 자동적으로 불리언 타입으로 형 변환해 주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x가 int 변수일 때 이렇게 쓰는 건 자바에서는 문법 오류가 되겠습니다. CNC++에서는 이렇게 써도 문법 오류가 아닙니다. CNC++에서는 특히 C++에서는 이제 int를 조건식에 그냥 int 변수 하나를 썼으면은 얘를 자동적으로 불 변수로 변환해 주게 되겠고 0이면 거짓, 나머지는 참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이 불리언 타입의 변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때 초보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런 형태입니다. 불리언 변수를 true나 false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프로그래밍 방법이 되겠고 그냥 이렇게 flag 또는 not flag 형태로 해서 이 플래그가 참인지 아니면 false인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서 true 또는 false를 반환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if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조건식 자체를 return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얘가 참이면 true를 반환할 거고 false면 false를 반환하게 되며 이제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 프로그램 했을 때에는 n이 이제 음수이면 오동작 하겠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게 올바른 코딩 방법이 되겠습니다. 홀수를 판단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되겠고, 이제 그 C++에서는 그냥 return m mod e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수이면 1이 될 테고 음수이면은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홀수일 경우에. 근데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이제 C++에서는 다 true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코딩해야 되겠고 이렇게 코딩했을 때는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불 변수들을 이제 사용할 때 이제 조건식들을 세울 때 우리가 이제 이 불변수들을 결합해 가지고 더 복잡한 식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것이 OR 논리합 그리고 논리곱 AND 그리고 XOR 연산 그리고 not A 이런 연산들을 사용합니다. 물론 A OR B, A AND B 그리고 A XOR B 그리고 not A 이런 것도 이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수 우리가 설명할 때 그 비트 연산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건식에서는 A와 B는 이제 둘 중 하나인 거죠. 소주 아니면 맥주가 되겠고 A and B면 동시에 소주 맥주를 동시에 마시는 거고 A X와 B는 이제 한 종류만 마시는 그런 형태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입 변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바는 강건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입 검사에 대해서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타입을 이용해서 초기화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맞지 않는 호환되지 않는 타입을 로 값을 대입한다든지 하면 다 문법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이트부터 더블 순으로 이쪽으로 가는 게 이제 도메인이 더 큽니다. 그럼 도메인이 원래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변환되는 걸 우리가
확장 변환이라고 하고, 거꾸로 변환되는 걸 우리가 축소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확장 변환은 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변환해 주지만 축소 변환의 경우에는 이제 문법 오류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int를 float에 또 long을 float나 double에 저장할 경우에는 float와 double이 도메인이 더 크기 때문에 확장 변환에 해당되지만 반올림 오차 때문에 값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서 써야 되겠고, C++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부동 소수 간의 변화는 이게 확장이든 축소이든 다 축소 변환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바에서는 이제 타입 변환하고 싶으면 초기 이제 C와 C++에 사용했던 그런 문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환하고 싶은 타입을 가로에 묶어 가지고 P 연산자 앞에 이제 두면은 그 P 연산자를 요 가로 안에 있는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해 줍니다. 물론 이때 타입 변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강제 타입 변환해 주고, 강제 타입 변환을 할 수 없는 타입을 변환하려고 할 때에는 이제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타입 변환은 단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F 곱하기 10 한 다음에 타입 변환하는 거하고, 요 경우에는 F를 타입 변환한 다음에 곱하기 10 한 거니까 이제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싶을 때는 정수로 타입 변환하면 되겠고, 만약에 정수로 변환하는데 이제 반올림을 하고 싶으면은 라운드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타입 변환은 요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 강제 타입 변환 할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타입 변환이 일어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A equal B 할 때 B가 A와 다르면 B를 A 타입으로 변환하겠죠. 그리고 A 타입을 받는데 이제 여기에 B를 이렇게 전달하는데 B와 A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이때도 이제 타입 변환이 이제 발생하겠죠.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함수에서 A 타입을 변환하는데 나는 return B를 했다. 그리고 이 타입이 다르면 이 B를 A 타입으로 이제 강제 타입, 그러니까 자동 타입 변환을 할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자동 타입 변환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프로그램하게 되면은 문법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산 과정에서도 A 뭐 어떤 연산 B 했을 때 A와 B의 타입이 서로 다르면 확장 변환 한쪽을 확장 변환해서 타입을 일치시킨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고, 캐릭터 바이트 쇼트는 무조건 인트로 변환이 돼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이트 변수 두 개를 더한 결과는 바이트가 아니라 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시 타입 관련해서 자바에서는 크게 8가지 원시 타입과 나머지는 다 객체 타입입니다. 그러면 원시 타입들도 객체로 바꿀 수 있으면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객체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는 이 래퍼 클래스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래퍼 클래스가 있고요. 이들은 대응되는 원시 타입을 객체로 처리하고 싶을 때 사용이 되는 그런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바는 이제 이 원시 타입에서 래퍼에서 원시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거를 오토 박싱, 언박싱이라 그래요. 자동 포장, 비포장, 뭐 포장 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원시 타입을 포장해서 객체로 만들어 주게 되겠고, 이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은 인테저와 캐릭터 빼고는 원래 원시 타입 그 타입 이름에서 첫 자만 대문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저 캐릭터는
이제 첫 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풀 네임을 전체 이름을 써서 클래스 이름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래퍼 클래스는 이제 원시 타입을 객체로 바꿀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되게 수많은 유용한 스태틱 메소드들이 있고 상수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인테저 점, 뭐 맥스 밸류라든지 뭐 더블 점, mean value 뭐 이런 것들, 뭐 infinity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요 원시 타입에 정의되어 있고 아까 캐릭터에서 본 것처럼 문자 타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스태틱 메소드, 뭐 얘가 소문자인지 보는 거, 대문자인지 보는 거,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거 등등의 등등이 이제 여기에 구현되어 있으니까 또 우리가 이런 스태틱 메소드도 프로그램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 이제 이 래퍼 클래스들의 객체들을 생성할 때 이렇게 뉴를 이용해서 직접 생성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자바고부터는 뉴를 이용해 생성할 수 없고 이렇게 생성 메소드를 이용해서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 메소드로 제한한 이유는 이제 이 최적화하기 위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인테저 많은 인트 그 원시 타입 정수들을 인테저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다 이런 인테저 객체들을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이제 필요할 때 요청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즉시 그 만들어 놓은 걸 줘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불변 객체이기 때문에 이 객체가 유지하고 있는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이 객체는 5를 유지하고 있으면 소멸될 때까지 5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유형한 메소드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바꿀 때 또 문자열을 원시 타입으로 바꿀 때 이 래퍼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을 또 활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문자열을 받아서 이거를 정수로 바꿔주고 있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쓸 게 바로 parseInt입니다. 나머지들은 이 parseInt를 내부적으로 호출해 쓰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문자열을 원시 타입으로 바꿀 때는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빈 문자열에다가 원시 타입을 더하게 되면은 이제 원시 타입으로 바뀌게 되고 pass int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pass double, 뭐 pass long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 문자열을 원시 타입으로 바꿀 때는 이 pass로 시작되는 그 래퍼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표현식의 자바에서 표현식 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현식의 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와 평가 방향 또는 결합 순서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단항, 이항 그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사망도 있지만 사망은 하나밖에 없고 그 우선순위가 제일 낮습니다. 대입과 같기 때문에 이제 단항이 이항보다 높다. 그리고 이항은 산술 비교 논리 대입 순서이고 단항은 포스픽스 계열이 프리픽스 계열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여기서 포스픽스는 P 연산자가 앞에 오는 거. 뭐 푸 이렇게 호출하면 요 점은 이제 A의 뒤에 오는 거죠. 그거 말고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면은 앞에 오는 거죠. 프리픽스 형태인데 이제 포스픽스 형태가 이제 더 우선순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함수를 부른 다음에 이 함수의 결과를 음수 취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합 순서는 대부분이 쓴 대로 순방향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빼기 C면 이제 더하기를 먼저 하고 빼기 먼저. 뭐 이거는 차이가 없으면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도 이제 곱셈을 먼저 하고 나눗셈을 그 다음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쓴 대로 대부분인데 A 이퀄 B 이퀄 C처럼 이제 거꾸로 가는 게 있고요. 또 뭐 예시를 못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가까운 것부터 처리합니다. 다낭 연산자는 P 연산자에 가까운 것부터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뒤에 연달아 두 개의 그 연산자가 붙어 있으면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모르겠지만 이 경우에도 요거부터 하고 요거부터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선순위와 결합순서는 자바의 표현식의 특징은 이제 C, CN++ 경우에는 이제 표준에서 정의하지 않고 이제 내버려둔 그 정의를 하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자바는 뭐 컴파일러를 오라클에서만 만들기 때문에 표준의 모든 표현식을 평가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또 이 자바의 표현식 중에 좀 특이한 것이 복합 대입 연산자에는 평가 과정에서 타입 변환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측면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CNC++와 차이점 하나 또 설명드리면 CNC++에서는 요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오류가 아닌데 자바에서는 문법적으로 오류입니다. 그래서 A 이렇게 B, C가 되면은 두 개의 연산자가 P를 공통 P 연산자로 가지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또 같은 연산이 같으니까 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 두 개의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예요. 그래서 true와 false와 어떤 거를 그 등호로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문법 오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CNC++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이제 C++ true 또는 false가 될 테고 그 다음에 C가 예를 들면 정수이면은 true면 1, false면 0으로 그 불리언을 여기 CNC++에서는 정수를 자동적으로 불 타입으로도 변환해 주지만 불 타입도 필요하면 자동적으로 정수 타입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기대한 거와 다르지만 문법 오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자바에서는 문법 오류가 모류입니다. 예, 그 점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에서는 요 평가하는 과정에서 타입 변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n 이퀄 2.5면 부동소수를 정수에 대입하니까 오류가 되지만 이 경우에는 n 플러스 2 곱하기 2.5로 하면은 n 이퀄 int n 플러스 2.5가 되기 때문에 문법 오류가 아닙니다. 매우 특이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평가 순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면 이제 쓰면 되는데 이건 순서가 정의되어 있다. 그것만 이해하시고 이제 순서를 우리가 모든 평가의 순서를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조금 더 가독성이 높은 형태로 작성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복잡한 평가 순서들을 다 익혀서 이제 그 표현식을 작성한다기보다는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이해하고 기본적이지 않고 좀 복잡한 어떤 평가 순서들은 이제 기억할 필요 없이 내가 가로등이나 문장을 좀 나눠 가지고 작성함으로써 충분히 똑같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에 있는 모든 그 연산자들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prefix, 요게 이제 첫 번째가 postfix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prefix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얘네들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술, 비교, 논리, 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요 비트 연산자들은 산술 연산자로 취급되고 있고 얘네들은 다 비트 연산자 다 논리로 구분이 되는데 얘네들의 우선순위가 모두 같은 게 아니라 논리 곱, 그 다음에 XO와 OR 이런 순서로 또 이제 두 개짜리는 논리 곱, 그 다음에 합 이렇게 돼 있어요. 곱이 합보다 높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이 합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X월도 합 개념이고 5월도 합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최근에 추가된 연산자가 나중에 이제 함수형 프로메테스는 람다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원시트 에비던스 모든 설명입니다. 이걸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